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지역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비상 상황입니다. 전문의 사직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해온 세종 충남대병원이 11월에도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문의 8명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지난 9월 이후 2달째 야간 진료가 중단됐지만 인력 충원이 안 되면서 11월에도 성인 야간 진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매달 한 달 기준으로 안내문을 공지해왔지만 이번엔 아예 종료 시점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최소 12명이지만 현재 7명만 응급실을 지키고 있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이후 밤에 통증이 심해진 환자가 다음 날 오전까지 기다려 진료를 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술도 여기서 하셨던 분이라 다른 병원 가기가 그렇게 이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밤에 움직이면 뺑뺑이 돌고 안 된다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좀 불편했어요. 세종충남대병원은 소아응급실에는 전문의 7명이 있어 24시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당분간 성인 응급실 정상 진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진료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파견해 정상 운영을 재개할 방침도 논의 중이며 채용도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전문의 7명이 모두 사직해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센터 역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가 2명에 불과해 낮 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 구인난 속에 일부 병원들이 수억 원의 연봉까지 제시하며 충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나마도 남은 인력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원구성 파행을 빚어온 대전 대덕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나선 지 100일 만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은 원구성 지연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례회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6차례나 파행을 빚는 등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과 수도권 서부를 잇는 서해안 복선 전철 노선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서해선 홍성 송산 복선 전철은 홍성역을 출발해 당진 합덕역, 아산 인주역을 거쳐 경기도 화성 송산역까지 7개 역 연장 90km로 오늘 홍성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내일 오전 6시 50분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 노선에는 ITX 마음열차가 하루 왕복 8차례 운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노선 개통으로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최소 2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 아산과 당진, 홍성 등 충남 서해안 번역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책임지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부상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관광물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5년 착공에 들어가 난코스로 꼽혔던 5.9km 길이의 아산 고가교가 지난 2021년 완공된 이후 올해 시운전을 거쳐 개통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였는데 중도의 학교를 떠나는 교대생이 늘면서 초등교육이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충남권 유일의 교육대학인 공주교대에서만 최근 5년간 250명 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는데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함께 신규 임용 규모도 줄면서 교직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조형준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충남권 유일의 국립교육대학교인 공주교대. 올해 2학기 공주교대 휴학생은 58명으로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단순 휴학생뿐 아니라 자퇴나 휴학 후 미복학과 같은 이른바 중도 탈락생도 지난해엔 57명, 2년 전엔 43명 등 최근 5년 동안 253명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학생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학생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교육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발달해가지고 오히려 초등학생인데도 그냥 엎드려 있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런 흐름은 공주교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10개 교대 중도 탈락생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621명에 달했습니다. 교육계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와 낮은 처우, 급감한 학령 인구로 인해 줄어든 신규 임용 규모 등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교권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한 교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에 불과했고 24.8%, 4명 중 1명꼴로 불만족한다 응답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교대 진학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44.2%로 선택하겠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늘어나는 교대생 이탈은 공교육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 처우와 교육 환경 개선 등 정부와 대학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60여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충남 공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대화방에 학생 160여 명의 명단과 비상 연락망 등이 담긴 파일이 1시간가량 올라왔다가 지워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파일을 실수로 혼동해 벌어진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다음 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 일대 멧돼지 떼가 잇따라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7시 35분쯤 당진시 성문면 성문산업단지 인근에서 멧돼지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 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열화상 카메라를 갖춘 드론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엽사 등 인력을 동원해 멧돼지 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6시 45분쯤에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도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 돌봄체계의 한 축이던 시설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대형 빵집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고 요양원으로 바뀌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키즈카페가 있던 자리에 놀이시설이 다 빠지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5년간 영업했던 키즈카페 대신 헬스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거기 키즈카페 가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헬스장으로 바뀌었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저출산 시대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고 대형 빵집으로 변신한 곳도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계단 높이가 낮고 공간도 널찍해 어린이 손님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요양원. 원래 이곳은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지난 7월 18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한 곳은 대전 한 곳, 충남 공주 한 곳 등 전국 5곳으로 올해만 3건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더 많습니다. 충남이 2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고 대전 11곳, 세종 3곳 등 우리 지역에만 42곳, 전국에선 283곳입니다.
실제 대전의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185곳에서 지난달 기준 865곳으로 30% 가까이 줄었고 0세부터 5세까지 대상 영유아 수도 13,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충남도 2020년에 비해 올해 어린이집은 20%, 영유아 수는 28,000여 명 줄었습니다. 영유아 보육기관의 경영난으로 시설 폐업에 따른 인프라가 빠른 추세로 감소함과 동시에 장기 요양기관 수요 폭증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정밀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서 대처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그 요양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잘 대처했기를. 빠르게 돌아가는 저출생 시계로 우리 사회 풍경도 빠르게 바뀌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낸 융복합 작품부터 빨대와 국수 등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들까지 이번 주말 대전 원도심에서 즐길 만한 전시와 지역의 다양한 공연들을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흰 종이 위에 볼펜이 스스로 움직여 그림을 그립니다. 언뜻 낙서 같아 보이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니 미묘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구가 뒤틀리며 기하학적 모양을 띤 조각들은 입자와 세포, 생명체 등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을 표현했습니다. 반도체의 열 측정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부터 달 탐사선 다누리가 찍은 달의 음영지형 정보를 3D화해 높이와 사운드로 나타낸 작품까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협업해 9개의 과학적 주제를 평면과 설치, 영상, 사운드 아트 등 융복합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티언스 대전과 협력을 맺은 협력기관의 과학자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 예술가가 1:1 매칭이 되어 2년간 협업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그 융복합 결과물을 전시로 선보입니다. 도톰한 분홍빛 입술에서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보니 빨대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인의 옆모습을 그린 작품은 국수다발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 전체가 금박으로 뒤덮인 작품들부터 고급 샹들리에와 암체어까지 비싼 물건들을 그린 작품들과 현대 물질 문명의 부산물인 대량 생산 국수다발과 빨대 등 독특한 재료들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여 해소되지 못한 현대인의 욕망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작품 사이에 어떤 사랑에 관한, 욕망에 관한 말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충남 내포 지역의 장단과 전국 팔도가락의 조화로 우리 전통 농악과 춤을 버무린 뜬쇠 예술단의 공연 길 세 번째 이야기는 서산문화회관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으로 바로크 시대를 벗어나 고전주의를 확립하는 시기 클래식 음악의 변화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시와 대전보건대학교가 성공적인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과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대학 총 109개 교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올해 대전에서는 대전보건대가 최종 선정됐으며 대전시는 대전보건대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출장에 나선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최대 무역 전시회를 찾아 세일즈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36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석해 해외 시장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바이어들의 반응과 계약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교역회 개막 첫날 천안의 방향제 제조업체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충남의 6개 기업이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일하던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6살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내 최대 와인 박람회인 2024 대전국제와인 엑스포가 오는 3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와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와 와인 문화행사, 와인앤 주류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